되게 좀 날라가요. 여기가 뉴스데스크 같지? 이 고환율 시대에 비싼 학위를 따는 이유가 뭘까? 마지막으로 지매 시험을 12월 31일 날 봤는데 점이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질문을 많이 사실 뭐 많이는 아니고 한 10개 정도 주셨는데 그거를 한번 공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한 1년 조금 넘게 미국에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뭐 그냥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다시 미국에 나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11학년, 12학년 다녔고 대학교 4년 미국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취직해서 미국에서 3년 동안 컨설팅에서 일을 하다가 H1B 로터리가 안 돼서 작년 8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가 제 백그라운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배경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하나 지금 get out of the way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토플이나 IELTS를 볼 필요가 없어서 저는 토플이나 IELTS는 보지 않았습니다. 가는 이유, MBA 가는 이유. 이 고환율 시대에 이렇게 비싼 학위를 굳이 따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일단 미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취직을 하고 리크루팅을 하려면 가장 비싸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기회를 돈을 주고 사는 거라 생각하고 사실 뭐 MBA라는 게 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학문을 배우는 그런 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카데믹한 그런 책에서 배우는 거는 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를 바꾸기 위해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크에서 전략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 MBB나 이런 전략 컨설팅 펌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툴이 MBA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미 미국에서 일을 했었다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H1B가 됐다면 MBA를 seriously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MBA가 굉장히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H1B가 됐다면 그냥 이직을 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서 알아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원한 학교 뭐 몇 개 지원했고 몇 개 붙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지맷 공부 과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맷을 되게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늦게까지 공부를 했냐면 1월 5일인가? 1월 6일이 원서 마감일이었는데 12월 31일 날 시험을 봐서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MBA 지원을 할 때 보는 정량적인 요소가 이제 대학교랑 대학교 GPA랑 지맷 이렇게 뭐 3개 정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좀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량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약간 항상 예선전이라고 설명을 해요. 학교에서 매년 합격생들의 평균적인 GPA나 지맷 점수를 공개를 하거든요. 정량적인 부분에서 평균은 맞추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평균 이하이면 정성적인 부분에서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정성적인 부분에서 평균 이상으로 outperform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은 average를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우리가 이 예선전에서 점수를 까먹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스폰을 받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싼 돈을 투자해서 가는 만큼 좋은 학교만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뭐 M7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 기준으로 지맷 평균이 한 675, 85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작년 7월에 처음 봤는데 555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딱 50%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딱 중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3달 공부하고 근데 제가 이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도 하고 이직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공부를 되게 못하긴 했어요. 꾸준히. 근데 뭐 하다 안 하다 하면서 한 3-4달 정도 공부를 하고 11월 말에 봤는데 저는 그때 엄청난 퀀텀 점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615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555에 비하면 퀀텀 점프이긴 하지만
제가 목표하던 685와는 괴리가 있는 점수였죠. 그래서 이제 망했다. 원서 지원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예선전을 통과를 못하면 저는 사실 올해 지원은 안 하고 1년을 기다렸다가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 해봐야 하니까 에세이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GMAT도 계속 공부를 했고, 제가 생각했던 M7 모든 학교의 에세이는 준비하지 못하고 딱 두 학교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였냐? 저는 와튼이 항상 제일 가고 싶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와튼은 당연히 그 여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에세이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도 더 쓰고 싶었는데, 그거는 추천서를 하나만 받아도 되는 학교가 M7 안에서 제 생각엔 컬럼비아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컬럼비아를 두 번째 학교로 선정을 해서 두 학교만 에세이 준비를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GMAT 공부를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12월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GMAT 시험을 12월 31일 날 봤는데 그때 715점이 나와가지고 다행히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브레이크다운은 여기 뭐 띄울게요, 제가. 그 퀀트랑 버벌이랑 DI 점수 브레이크다운은 여기 띄우겠습니다. 퀀트는 다 맞았고 버벌도 사실 그 555 첫 시험 받았을 때 저 버벌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RC 같은 거는 학원 다니면서 좀 감을 딱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감을 얻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계속 나왔던 것 같고, DI가 사실 제일 어려웠는데 DI는 그냥 많이 문제 풀어보고 그냥 그 유형들이랑 좀 익숙해지는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DI는 막 간파법 뭐 이런 것도 딱히 없는 것 같고. 학원을 다녔냐? 학원 다녔습니다. 학원 리더스 다녔고 모두가 다니는 리더스 다녔고 저는 리더스 수업 되게 잘 맞았어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온라인으로 리더스 수업 들었고 전과목 들었고, 사실 처음에는 RC 수업이 되게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현강으로 들었을 때 가장 또 잘 맞는다고 느낀 게 또 아이러닉하게 RC였어요. 뭐 리더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메인 아이디어 잡고 서브 아이디어 잡고 그 이외 것은 다 날려라,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되게 많이 비약을 하자면. 그래서 처음엔 제가 그 방법이 좀 잘 안 맞는다 생각이 들었어요. 막 이거를 전부 다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상한 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나는 영어를 그래도 막 못하지 않으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해서 풀겠어, 막 이렇게 편법으로 풀기 싫어, 약간 이상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정도의 영어 실력도 아니고 막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메인 아이디어 똑바로 잡고 그거에 동의하는 내용, 동의하지 않는 내용 이렇게 큰 틀을 잡는 연습을 하니까 RC 점수가 한 번에 확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방법이 처음에 좀 뭐 잘 맞지 않는다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의 모든 걸 다 비우고 그 방법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그거대로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점수가 안 오른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을 도전해 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방법을 받아들인 이후에 RC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처럼 혹시 애매한 영어 실력 갖고 있는데 이상한 오기를 부리시는 분들에게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퀀트는 그냥 솔직히 한국인들은 뭐 퀀트 100점 맞아야 된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100% 100%짜리 나오면 점수가 되게 많이 뛰어요. 막 93%일, 95%일이랑 100%일의 차이가 전 좀 큰 것 같거든요. 총점을 나올 때 그 점수에 끼치는 영향이. 그래서 난 다 맞는다 이 생각으로 퀀트는 댐비셔야 할 것 같아요. 틀린 문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저는 오답 노트 되게 많이 만들어서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막 챗GPT 괴롭혀가지고 내가 어떤 걸 문제를 틀렸어. 그럼 그 문제를 캡처해서 그 챗GPT한테 매긴 다음에 나 이거 틀렸는데 이거 비슷한 유형의 문제 10문제 만들어줘. 이러면 또 걔가 막 만들어줘요, 잘. 그래서 그런 것도 막 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가이드 문제들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많이 풀지 마시고 좀 아끼면서 오피셜 가이드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네, 제 최종 합불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두 개의 학교를 지원해서 두 개 다 인터뷰 인비를 받아서 둘 다 인터뷰를 보긴 했는데 컬럼비아에서 웨이리스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컬럼비아 결과가 왓슨보다 한 5일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왓슨은 7만 불 장학금 받고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왓슨 합격 결과 나온 이후에 컬럼비아 웨이리스트에서는 withdraw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에드컴한테 물어봐도 다 라운드 1, 라운드 2는 똑같다. 라운드 3에만 지원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할 거거든요. 이게 정말 매년 달라서 함부로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뭐 1% 차이일지라도 라운드 1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번에 겪고 보니까. 왜냐면 나랑 비슷한 프로파일 가진 사람이 라운드 1 때 합격을 했으면 당연히 라운드 2 때 제가 지원을 하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겠죠? 똑같은 아시안 여성의 컨설팅을 한 사람을 라운드 1에 많이 뽑아놨으면 불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에드컴이 아시안 여성 10명, 아시안 남성 15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체크박스를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영향에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셨으면 굳이 라운드 2까지 기다리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라운드 3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케이, 추천서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한 두 학교 다 한 개의 추천서만 필요했기 때문에 둘 다 그 미국에서 일하던 컨설팅 회사에서 매니저분께 부탁을 해서 받았고, 그 이유는 그 회사에서는 3년을 일했는데 여기서는 지원할 시점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 회사 매니저분께 부탁을 했고, 그런 건 다 학교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설명을 할 그런 공란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난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전 회사 매니저한테 물어봤다,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에세이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사실 유니버설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생각해봐야 할 것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걸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들 내가 엄청 평범한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다 유니크하고 특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해서 알아내는 것부터가 약간 에세이 브레인스토밍의 시작인 것 같고, 이걸 찾아내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진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족적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느 나라에 살았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고 내 가치관은 뭐고,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쭉 써보면 나만의 특별한 점이 보일 거예요. 과거, 내가 살아온 진짜 20 몇 년, 30 몇 년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좀 이렇게 관통할 수 있는 테마를 하나 찾으면 에세이를 쓰기 되게 좋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학교에서 너한테 정품 인증 스티커를 너한테 붙여줬을 때 너는 그거를 활용해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약간 가치관이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 가치관을 녹여내면서 내 커리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에세이 주제를 잡는데 쉽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셀프 펀딩으로 가고요. 대출받아서 가고요. 학교에서 준 7만 불 장학금 제외하고는 다 제 돈으로 갑니다. 가족, 부모님의 돈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리크루팅에 대한 프레셔이 되게 커요. 마지막 질문 2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왓슨 애플리케이션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에세이는 당연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썼어요. 그래서 왓슨은 보면은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공란이 되게 많아요. 블랭크를 한 10개 정도 쓸 수 있게 주는 것 같은데 당연히 10개 다 썼고요. 옵셔널 에세이나 옵셔널 칸으로 주는 게 있으면 그것도 꽉꽉 채워서 썼고요. 막 단순히 그냥 양을 많이 써라 이게 아니라, 내가 에세이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옵셔널 에세이 칸에 나의 다른 컬러를 보여주려고 했고, 같은 되게 특이하게 너가 0살부터 지금까지 산 나라를 막 다 클릭하라고 해요. 산 도시를 다 클릭하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설명하고 싶으면 설명해라 뭐 이런 칸이 있는데 그 칸에서도 저는 제가 막 어렸을 때 어학연수를 왜 갔는지 어떻게 갔는지 나는 막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막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갔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고 그래서 또 어떻게 다시 미국에 가게 됐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라는 사람의 컬러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 어워즈나 이런 부분도 한 3개 정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워즈 이러면 막 엄청난 큰 상을 받은 것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회사 안에서 인정받은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잘 만들어서 쓰시면 안 쓰는 것보다는 뭐라도 쓰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을 하고 학교 이벤트들도 다 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어보면 이게 내 합격을 결정지었냐? 그러면 그거 하나로 지진 않았겠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냐를 생각해보면 지맷을 원서 마감일 5일 전까지 끌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지맷은 여러분 유효기간이 5년이나 되기 때문에 MBA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그냥 빨리 보고 끝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마무리하는 말. 지맷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 저도 진짜 알고 저도 퇴근하고 새벽까지 공부하고 주말에 하루 종일 학원 가 있고 저는 심지어 막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도 있어서 한 번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도 했어요. 이게 편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달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진짜 편법이란 없는 것 같아요. 치매 확실히 그건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공부 안 하잖아요. 감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지맷이 이 감을 잃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천천히 공부할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비추하고 한 2~3달 빡세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을 잃지 않고 그 감이 딱 살아있을 때 딱 시험 봐서 딱 끝내는 거. 저는 그거를 정말 강추드리고 막 6개월, 1년 잡고 천천히 조금씩 감을 쌓아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맷은 그렇게 천천히 감을 쌓아가는 시험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천천히 감을 쌓아가고 싶고 내가 좀 거북이 같은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럼 전 GRE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GRE, 지맷 둘 다 다이그노스틱 테스트를 딱 보시고 내가 어떤 시험에 더 점수가 잘 나온지를 본 다음에 한 개를 고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딱히 비즈니스 스쿨이라 해서 전 지맷이 GRE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 시험을 딱 골라서 그거를 파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거나 뭐 새로운 비디오 만들거나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인제 아웃핏. 일단 유니클로고요. 네. 바지도 유니클로. 그리고 주님이 되게 좋아했던 너무 예뻐. 이 벨트. 얇은 갈색 벨트. 저게 진짜 예뻐. 그리고 이 신발은 나이키. 주은님의 아웃핏 내 앞에 안 보면 알 것 같은데. 어디 거죠? 브랜드? 마주 오시고 36 사이즈 길이 수선.